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맞은 첫 주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편 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수사 기록 열람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 끝에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학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범국민시민연대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의도로 옮겨서 다시 열렸네요. 글쎄 일단 말입니다. 예,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번에 이제 9차례 서초동에서 열렸죠. 사법청산 범국민시민연대에서 여는 촛불 집회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의도로 옮겨서 10차 촛불 집회가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여의도로 옮긴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요. 이거의 어떤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지금 집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서초동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도 개혁에 또 앞장서고 있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다만 이렇게 또 이제 그 국민들 또 중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사법청산 범국민연대 여기서는 아무래도 예. 이 검찰 개혁에 좀 미진한 내지는 또 저항하는 이런 또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지금 저번에 잠정 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 다시 또 촛불 집회를 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오늘 한국당이 주최하는 국민 보고 대회가 열렸고요. 서울역 대한문 일대에서도 현재 보수 단체들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리 정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 보고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오늘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또 집회를 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폭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예. 공수처 법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독주를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니냐 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여는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내지는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저지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집회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 있는 나라고 국민들이 직접 이 정치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워낙에 이제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길게 이런 집회들이 이어지니까 동시에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 또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의 정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피로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물론 광장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고대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예. 그때의 그 광장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예. 그런 긍정적 기능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물론 우리도 광화문이든 뭐 서초동이든 여의도든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것이 이제 자칫 길어질 경우에는 책임 정치 그리고 대의 정치라고 하는 국회의 정치 말이죠. 예, 예. 이것이 실종되고 오히려 국회가 용광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론이 분열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기능이 상당 부분 또 마비되고 예. 그리고 또 국가의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지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광장 정치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다만 언제까지라고 물으시면 지금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6개월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총선 때까지는 서로 세대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의사는 상당 부분 표출이 됐고 예. 또 청와대도 그것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광장 정치가 자꾸 길어지는 것은 예.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사실 정부가 중심이 조국 수호와 퇴진이었다면 이제 공수처 설치 논란으로 옮겨와서 이번 네. 집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란 과연 무엇이고 지금 찬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예. 그것을 줄여서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것이 처음 이제 말이 나왔던 것은 1996년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저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 예.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의 어떤 비대화가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는가. 예. 다시 말하면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화되고 그것이 또 검찰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예. 이것 때문에 저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되겠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공수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두고서 사실은 저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모든 것은 다 그런 양측의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공수처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얘기한 긍정적인 측면을 예.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의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예. 또 검찰이 수사를 하던 것을 공수처가 달라고 해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어쩌면 저것이 반대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예. 그런 어떤 정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예. 즉 검찰 장악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것을 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도 집회를 하는 하나 이유 중에서도 저 예. 공수처 반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이 있고 백혜련 안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또 권은희 의원 안이 있고 예.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 나온 법무부 안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가 있는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여론이 지금 뜨겁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어쨌든 간에 결국 토의와 표결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통과를 시키든 예. 아니면 또 뭐 국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쟁점은 독립성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나왔고 네. 옥상 옥이냐, 옥외 옥이냐 이런 주장도 네, 이어지고 뭐 있습니다. 사실 얘기하려면 저 공수처는 한참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요. 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얘기까지 해봤고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 준비일 어제 있었는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몇 개 드리면 네.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쟁점이 됐나요? 원래 그 공판 준비기를 그렇게 오래 안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18일 날 처음으로 이제 공판 준비기를 열은 것인데요. 예. 물론 이제 그 공판 준비기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정경심 교수 쪽에서.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거기에 동의했었는데 네. 바로 그렇게 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판 준비기는 앞으로 공판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정하고 예. 그리고 양측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하고 또 기록 열람 복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연기하는 것보다는 기일을 열어서 사건 기록 열람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예. 그래서 열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건 기록 열람 복사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는 이제 뭐 피고인의 이제 방어권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검찰에서야 지금 아직 공범이라든지 내지는 또 다른 수사가 남아 있어서 예. 이것이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또 수사 보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른 이유를 충분히 되지 못한다면 예. 앞으로 15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예. 열람 복사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것이 이제 아마 열람 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 달 후, 한 다음 달 15일이죠? 예, 예. 그때로 2차 공판 준비기를 잡았는데 예. 아마 그때까지는 준비가 돼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걸로 봅니다. 네, 예. 이 열람 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 교수 측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라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통상적인 사건에서는요, 원래 기소가 되면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기소가 됐어도 일단은 검찰에서 그 기록을 공판과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법원에 안 내고 말이죠. 물론 이제 공소 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네. 기소를 해도 그러니까 모든 증거 기록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변호사라든지 피고인이 이 변론 준비, 공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 열람 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기소가 된 다음에는 열람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정경심 교수만 기소가 됐지 공범들은 기소가 안 됐다는 점. 예.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이 사무소 위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다는 점.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 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재판을 이제 15일로 잡았잖아요. 다음 예. 달. 그럼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 전에 빨리 예. 수사를 끝내고 그리고 또 14일 안에 그럼 14일이면 2주나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쯤 가서 열람 복사를 해주고 그런다면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도 지장이 없고 예. 뭐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가 검찰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또 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달라. 또 그렇죠. 없다면 이제 자료를 내달라고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네. 하고 다음 주 초쯤에 다시 이제 정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또 증명서 입원 증명서인가요?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건강 상태가 앞으로의 어떤 주요 변수가 될까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요? 예, 신병처리의 변수가 되죠. 예. 이제 남은 거는 저 건강 상태 같아요. 예. 그러니까 뇌종양, 뇌경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아직 검찰에 완전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그래서 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차 조사를 받았죠. 예. 그리고 네. 마지막 조사는 아직 그 서명 열람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두 번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음 주 초 뭐 또 사실은 뭐 내일까지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신병철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 그래서 만약에 저 건강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충분히 좋다면 예. 그렇게 네. 나쁘지 않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뇌경색 또 뇌종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건강 상태가 나쁘다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이제 그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조 씨의 신병 확보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저번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예. 검찰에서는 이제 재청구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건강 상태를 그때 이제 기각 사유로 하나 삼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느니 또 뭐 충분히 뭐 하나도 건강이 나쁘지 않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또 혐의는 거의 좀 드러나 있고 예. 본인도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저 동생을 영장을 재청구를 먼저 한다면 예.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어떤 신병 처리 예. 이런 거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저번에 건강 상태를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정말 나쁘다면 예. 오히려 그것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사실 다시 재청구가 돼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리고 또 실제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인 것이 또 밝혀진다면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지금 뇌종양, 뇌경색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입증하지 못한다면 네. 오히려 꾀병을 부렸다. 뭐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 또 이렇게는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 인물들의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네. 되고요. 청구 여부도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네. 예, 징역 3년에 실형을 그러니까 받은 거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면 당연히 그렇죠.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만 형 집행 정지를 이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 건가요? 저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제 471조의 법으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건이 지금 김동욱 기자가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이 그 형을 집행할 때 예.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예. 아니면 생명 보존이 어려운 경우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70세 이상인 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인 때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지 60일이 안 됐을 때 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엔드가 아니라 오어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질 염려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예.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97세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사실은 심신미약으로 예. 그 옛날에는 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요새는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둬가지고 지금 후견인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고 또 건강도 나쁘고 그러니까 70세 이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생명 보존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나빠질 염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보통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형 집행을 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요. 예.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이 지금 변호인이나 이 후견인 쪽이 형 예. 집행정지 신청을 했대요. 예. 신청은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뭐 비슷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유전성 희귀 네. 질환으로 그때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어는 됐지만 병원에 입원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 집행정지가 이제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번 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수검 생활을 할 정도는 충분하다고 본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이 돼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희귀성 근육 질환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예. 사실은 상당히 그 좀 희귀한 질환일 뿐만 아니라 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또 생명의 때에 따라서는 위험이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예. 그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형을 이제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범의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교화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뭐 그런 예. 경우인데 생명의 우려가 있다. 어떤 지장이 있고 건강이 악화된다면 예. 그거는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많이 받아들여 준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주제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